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설명한 그 순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 가서 서류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일체 대면 심사하고 서면 심사를 하고 2차 서면 심사 통과된 분에 대해서 대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면 심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통과됐다고 하면 이제 거기 현장에서 오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멘토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멘토링은 어저께 시간 설명을 해드린 바입니다. 사업서, 계획서 작성 등 창업 멘토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뭐를 보느냐, 사업화 지원을 하면 이제 차입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는 인터넷에 가면 있지만 우리가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 바로 자기가 본인이 예비 창업자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곳의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부산이나 서울같이 대도시는 한 시에 한 지역에 4개, 5개 있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어딘지 잘 보시고 거기에 거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러 갈 때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가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과연 서류가 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류가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좀 간편하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뭐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서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직접 대출 신청 자가 진단, 인터넷상에 소상공인 공단에 가면 있지만 또 현장에 가도 있습니다. 이거 준비할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준비할 서류를 준비할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기업이니까 통상 1인 창업을 하잖아요. 1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자기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갖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같이 서류를 낼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면 심사를 거치고 자금 차입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어디서 받느냐? 본인이 예비 창업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 카피를 해 가시면 되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 신청하러 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는 이분이 과연 사업장이 어디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가 건물이다 그러면 자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등기부 등본이 자가가 아니고 내가 임차를 했다 그러면 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서류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 근거서류에 누가 건물주가 사용해 줬다. 그럼 그에 대해서 통상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류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임차니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 사본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등 사본을 내주는데 이것만
갖고 간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업에 필히 구비될 서류가 위생증이라든지 아니면 관할 구청에 신고할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영업 신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이라 같은 것은 부동산 중개증이라든지 관할 구청에 부동산 중개업을 신고하는 그런 부주적인 서류를 갖춰서 그리고 모든 서류 구비됐을 때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발급해 줍니다. 이걸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상시 근로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들고 갑니다. 보험 자격증 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두 중에 하나라는데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서류가 여기에 어차피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보험 자격증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물론 우리가 인터넷상에 간편하게 우리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가면 발급은 받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서류를 뭐를 제출해야 되느냐? 아까도 보셨다시피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발급받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어차피 내야 되니까 요거는 어디서 발급하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홈페이지 가면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 납부 증빙.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 즉 홈택스에 가거나 지방세 가면 지방세 또 위택스에 가면 지방세 납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나 체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래같이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에 가면 거기서 발급받아서 갖고 가면 되고 그 다음 주소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 등본표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주된 사업장 확인. 아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갈 때에도 우리가 해당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상 증명서를 갖고 갔잖아요. 그래도 또 제출하라 그럽니다. 이게 참 문제죠.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상공인 공단에서 또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사업장 얘기 보면 임차나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해당 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뭐냐?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가 해당 주소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에 가면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서류가 뭐냐? 보면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인데 금융거래 확인서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서류가 뭐냐? 만약에 예비창업자분께서 만약에 대출을 받지 아니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모든 내가 대출을 여러 군데 받았다. 여러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가까운 점포에 가면 해줍니다. 가서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걸 들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또 제출을 하도록 되는데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요구하느냐? 재직 확인을 하기를 의미합니다. 재직 확인은 뭐냐면 어떠한 회사에 다니면서 또 창업을 하겠다 하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특히 재직이 확인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준비를 되었다면,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돈을 언제 주느냐? 돈을 언제 주느냐? 같은 서류를 갖고 가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출하면 소상공인공단 담당 직원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현장에 확인하러 또 나옵니다. 현장 확인을 가서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뭐를 하느냐? 동상 매출액이 어떻고 사업장 현황이 어떻고 주변의 주 고객이 어떻고 어떠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수익은 예측은 어떨 것인가 등등을 질문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서류 심사를 할 때나 서류 작성할 때 이미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단실 내에 다녀가면 그 해당 담당 직원이 다녀가면 일주일 이내 통상 돈이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멘토링과 대면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설명드린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무사히 창업을 하셔서 자금을 무사히 잘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힘을 받아 다음에 좀 더 재미난 주제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공하세요.